자, 뉴턴의 운동법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짜리, 2m짜리 물체 A하고 B가 실 P라는 거하고 Q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힘의 합력이 0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럼 B한테는 아래쪽으로 EMG라는 중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Q라는 이 실도 마찬가지로 얘를 잡아당기는 그 실의 장력이기 때문에 얘한테도 EMG라는 힘이 잡아당겨지겠지. 그 다음 이 P라는 실에는 A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B도 같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둘의 그 무게를 합한 3mg라는 힘이 걸려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래서 기억부터 갑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그럼 P가 A를 당기는 힘은 3mg가 되겠지. 그 다음에 Q가 A를 당기는 힘은 실에 걸리는 장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EM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력이 0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Q가 B를 당기는 힘과, 자, Q가 B를 당기는 힘 마찬가지로 EMG,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중력, EMG가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될 수 있겠네. 그 다음 B가 Q를 당기는 힘과 A가 Q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B가 Q를 당기는 힘은 EMG지만 A가 Q를 당기는 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EMG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맞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짜리와 m짜리 나무도막 AB에 힘 F를 작용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두 나무도막의 가속도가 3이라면 그 힘 F의 크기하고 나무도막 B의 질량 M 값으로 가능한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자, 이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어. 얘네들을 전체 한 물체로 생각한다면 질량이 3m짜리가 되는 거고, 그럼 가속도 A는 M분의 F니까 3M분의 F가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거 뭐야? 가속도가 3m/s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3은 3m분의 F가 될 거고, 그러면 F의 크기는 얼마야? 9m이지. 그러니까 F는 M의 9배가 되는 거니까 힘의 크기하고 질량의 비는 9대2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들 수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힘이 9N이라면 질량은 1kg짜리. 이걸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3번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그림은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속도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R자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또 그래프 나왔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 R자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초에서 2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0이 된다.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힘도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작용하는 R자 힘이 뭐 운동 방향과 같은 게 아니라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초에서부터 4초 때까지입니다. 이번에는 R자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냐 그랬는데 2초에서 4초 때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속도도 마이너스.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유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또 디귿 보면 4초일 때 R자 힘의 방향이 바뀌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초 때부터 6초 때까지는 기울기의 변함이 없어. 그럼 기울기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가속도에도 변함이 없다. 그럼 가속도에 변함이 없다라는 건 힘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초에서부터 6초 때까지는 힘이 일정하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여기서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2번만 정답.
또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물체의 상하좌우 방향으로 각각 3, 7, F, 그 다음에 2N의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5N이라면 힘 F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아래쪽 방향으로 7N,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3N이야. 그러면 여기다 다시 그려보게 되면 상하 방향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힘하고 2N이라는 힘이 되는데, 생각해봐. 알짜 힘이 5N이야. 근데 이쪽 방향은 이 4N의 방향하고는 수직인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알짜 힘의 크기가 5N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얼마가 나와야 돼? 3N이라는 힘이 나와야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N이라는 힘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쪽이 지금 2N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는 절대로 3N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는 거는 F의 크기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힘의 크기가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왼쪽 방향으로 얼마가 돼야 돼? 5N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야지만 이 2N이라는 힘하고 합력에 의해서 당연히 왼쪽 방향으로 3N이 될 거고, 그럼 이 3N하고 4N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N이라는 힘의 크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봐주시면 됩니다. 또 5번 가봅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방향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에 1번부터 4번 방향으로 각각 2N, 1N, 1N, 2N의 힘을 경우에 따라 작용시키려고 한대. 동시에 지금 다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2개씩만 작용을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물체의 속력이 감소하면서, 자, 속력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속력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방향하고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변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동 방향이 변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과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해야 되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먼저 기억 보면 1과 4만 작용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 4만 작용할 때. 그럼 얘랑 작용하게 되면 여기 30도니까 90도 보면 여기는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게 얼마야? 이 힘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둘의 합력이 이게 운동 방향으로 가겠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물체가 원래 운동하던 방향의 왼쪽 방향의 힘을 받게 돼. 그리고 결국 전체적인 합력의 크기도 이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게 작용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1하고 4가 작용하게 되면 속력이 감소하면서 운동 방향도 변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1하고 3하고 작용한다고 봐봐. 얘하고 3하고 작용하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라져야 돼. 감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틀린 얘기. 또 이번에는 2하고 3하고만 작용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2하고 3하고 작용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운동 방향하고 거의 같은 방향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설명. 그렇다면 3과 4가 작용할 때, 3이라는 애랑 4라는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하고 비스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도 변하는. 그래서 리을까지 맞는 거. 기억하고 리을에 2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 관성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 이렇게 얘기했어. 관성법칙이라는 거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고 했지. 운동하던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관성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1번부터 로켓이 가스를 분출을 해서 추진력을 얻는 거는 이건 뭐야? 이거 작용 반작용이지.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버렸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관성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다음 7번. 버스에 질량이 50kg짜리 사람이 타고 있고 100m/s의 속도로 달리던 버스의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10초 후에 멈췄대. 그럼 벌써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럼 10초 동안에 100이었다가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속도 변화 100이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버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가 정지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 얘는 선생님이 지금 그냥 100이라고 썼지만 원래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의 가속도가 10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지금 관성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관성력은 운동하던 그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관성력의 크기는 m 곱하기 a로 나타내지면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가속도를 우리가 10으로 구했기 때문에 관성력의 크기는 이 사람의 질량이 50kg이라고 했으니까 50에다가 관성력 10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500N이라는 관성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고 그 다음에 크기는 F는 MA라는 크기로 우리 그냥 운동 방정식 구하는 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에 8번.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20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7m/s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수평면의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20N의 힘을 가했습니다. 20N. 근데 마찰력은 잠깐만 20N 이렇게 이상하게 써졌어.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마찰력을 구하래. 그럼 마찰력은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분명히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가 가하는 힘 20N, 왼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F가 작용한다.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어떻게 표시하겠어? 20-F가 되겠지. 그럼 이게 이 물체 2kg짜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가속도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7m/s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 F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에서 14를 빼니까 6N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2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9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이 물체는 왼쪽으로 6N,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6N이니까 실질적으로 얘한테는 4N의 힘이 작용할 거고 그럼 2kg짜리에 4N이 되는 거니까 A는 가속도는 2분의 4가 되겠지? 2m/s 제곱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10이다 벌써 틀렸지? 그 다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알짜힘의 방향이 오른쪽 4N이니까 운동 방향도 오른쪽으로 4N이 됩니다.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16N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16N이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힘을 뺀 4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니은만 정답. 자, 다음 10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에 질량이 2kg인 물체 B가 실로 연결돼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2kg짜리 물체 B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 그림 나는 A의 속도 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벌써 바로 여기서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0.4분의 0.8이면 가속도는 2m/s 제곱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생각해봐. 요 그림에서 실질적으로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은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mg는 20N 이렇게 봐주면 돼. 이 20N의 힘이 A도 움직이는 거고 B도 같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는 MA에서
전체 힘 F는 20N이 되는 거고, 전체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근데 A의 질량을 M이라고 보면 M 플러스 질량 2kg짜리 전체의 가속도를 얼마가 되게끔? 2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다시 정리하면 20은 2M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 얘 넘어가면 M은 얼마야? 8kg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4N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둘의 가속도가 2가 되기 때문에 얘도 가속도가 2m per sec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FA라고 하면 얘는 질량이 지금 8kg짜리고 가속도가 2가 되는 거니까 16N의 힘이 작용해야 되네. 근데 여긴 4N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 그 다음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실이 A에 작용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실이 A를 끄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지금 우리가 금방 구한 바로 16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 그 다음 A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A의 질량은 8kg이 되겠지. 2kg이 아니라 니은만 정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실험 과정을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물 위에서 질량 0.5kg인 수레에 연결한 저울의 눈금을 1, 2, 4 지금 뭐를 변화시킨가 봤더니 힘의 크기를 변화시킨 겁니다. 힘을 변화시켰어.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봤대. 그 다음에 가하고 동일한 수평면에서 용수철조의 눈금을 2N으로 일정하게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2N으로 일정하게 했다는 얘기는 힘을 일정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수레의 질량을 1, 2, 4 다른 말로 이번에는 질량의 크기를 변화시켰네. 그러면서 결과를 본 거야. 그랬더니 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정할 때야? 얘는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2배가 되니까 가속도도 2배. 힘이 4배가 되니까 가속도도 4배. 힘이 2배가 되니까 또 가속도도 2배. 아, 그래서 가속도랑 힘은 서로 비례관계구나. 또 나 실험 결과에서는 이건 뭐가 일정한 거? 힘이 일정하지.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이 2배가 됐더니 가속도가 2분의 1배. 힘이 4배가 됐더니 가속도는 4분의 1배. 그러니까 가속도랑 질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거 고르랍니다. 힘이 일정하니까 바로 나의 실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반비례.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질량이 일정할 때 첫 번째 실험이 되겠지.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한 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용한 힘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니까 이건 틀린 설명. 또 질량이 3kg인 수레에 6N의 힘을 가하면 가속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바로 공식에다 대입을 시키면 되지. A는 N분의 F니까 3분의 6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 0.5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 됩니다. 1번만 정답. 또 12번 또 관성력 나왔습니다. 관성력은 가속도 구하면 F는 그냥 MA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속도가 5m/s 제곱이고 질량이 70kg짜리 우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관성력은 2개 곱해주면 되겠지. 70 곱하기 5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50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 13번 그림 가와 같이 정지한 물체에 그림 나와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힘을 작용시켰을 때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해봐라. 4초일 때 속력.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 힘 시간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냐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고칠 수 있다고 했어. 힘하고 가속도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야. 대신 이제 숫자만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 4초 때까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힘이 4N이라고 써일 때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A는 N분의 F. 그럼 질량 2분의 4N 하면 이때 가속도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된다?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되겠지. 근데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 어떤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량은 결국 나중 속도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럼 이 넓이 구하면 얼마? 4가 되겠지. 답은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뭐 보통 아마 처음 접하는 이런, 우리가 2개까지는 많이 해봤지만 통합과학 때도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물리1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연습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질량 얘 1kg짜리 좀 위에다 써볼까? 질량 얘는 1kg, 얘는 2kg, 얘는 또 다시 1kg 이렇게 돼 있는데 A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8N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대. 이때 운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을 때 여러분들 가속도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인가 보니까 4kg이고 전체 작용하는 힘이 8N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속도는 전부 다 2m/s 제곱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맨 뒤로 가보게 되면 이 C라는 애는 B로부터 밖에 힘을 못 받아. 그치? 근데 얘가 작용하는 힘이 얘의 가속도를 2가 되게끔 만드는 거니까 이 힘은 얼마야? 2N이 되겠지. MA니까. 그러니까 B가 C를 미는 힘이 2N이야. 그럼 C가 B를 미는 힘도 2N이 됩니다. 또 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kg짜리인데 가속도가 2니까 얘는 알짜 힘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F는 MA니까 2kg에다가 2m/s 제곱 4N이라는 힘을 받아야 돼. 근데 B는 지금 C로부터 2N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A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4N이 나오기 위해서는 B가 받는 힘은 6N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거꾸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A를 미는 힘도 얼마? 6N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A부터 한번 가봅시다.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8N이지? 그치?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가 6N이 되네, 쏘리.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6N이 되겠고, 그다음에 B가 C를 미는 힘의 크기는 2N이지. 그러니까 이건 3배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그 다음 3초간 힘이 작용한다면 C가 이동하는 거리 그랬는데 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다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거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V0 정제 썼으니까 이건 0이 되겠지?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2에다가 3초 제곱하면 9가 되니까 이거 약분되고 9m가 나옵니다. B도 맞는 설명. 그 다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6N이었습니다. C에 작용하는 알짜힘. C한테는 2N만 작용하지.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틀렸기 때문에 A하고 B만 정답. 2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그림은 사과나무 가지에 매달려 정지 상태에 있는 사과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당연히 뭐야? 중력이지. 지구가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정지해 있으니까 얘의 크기도 mg라는 크기로 똑같아야 됩니다. 결국 사과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이건 중력입니다. mg.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도 mg가 되겠지. 둘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 선생님이 작용 반작용 이거 어떻게 설명했니?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가하는 힘이 있다면 B가 A를 가하는 힘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사과가 나뭇가지를 당겨야 돼. 근데 여기는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지. 답이 되는 건 기억하고 니은에 3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가는 물체 A가 질량이 5kg인 물체 B와 같이 도로에 연결된 채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 그림 나는 가해 상태에서 B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20N으로 일정하게 당겨주면서 A하고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두 가지가 지금 벌써 보입니다.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했고,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마찰 다 무시하면서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단서에서 여러분들 물체 A라는 애가 질량이 5kg짜리 물체 B랑 같이 연결돼 있는데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과 얘한테 작용하는, 그러니까 둘 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 B라는 애가 5kg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A도 똑같은 질량을 갖는 5kg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50N의 힘으로 당기고 얘도 50N의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림 나는 가해 상태에서 B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20N의 힘을 주면서 당겼대. 그래서 높이가 같아졌대. 그럼 높이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가 2m 내려가면 얘도 2m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B라는 애가 결국 몇 미터를 내려와야지 얘가 몇 미터 올라가면서 동시에 똑같아지나 봤더니 1m를 움직였을 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한테는 또 추가적으로 20N의 힘을 지금 아래쪽으로 더 작용시키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어. 가속도는 실제 작용하는 힘은 요거 20N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실제 작용하는 힘은 20N밖에 없으니까 20N이 작용하고 있고, 전체 질량은 둘 다 5kg이니까 10kg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기억부터 가보면, 나에서 B의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B의 속력이라는 거는 1m 이동 후야. 1m 지나간 다음에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세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어 볼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는 어차피 0이니까 2 곱하기 가속도 2로 구했고, 우리 이동거리 1m 이동했을 때 속도의 제곱이다 라고 하니까 결국 V 값은 얼마? 2m/s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큰 게 아니지. 둘의 질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럼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70N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A를 한번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50N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실이 잡아당기는 힘 T가 존재할 거야. 근데 어쨌든 A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T가 50보다 크겠지. 그럼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T-50이 되는 거고, 그게 A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MA가 되겠지. 질량 50에다가 가속도 2가 됩니다. 그러면 T는 이거 넘기게 되면 얼마야? 150N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 기억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질량 1kg인 두 자석 A하고 B가 그림과 같이 저울 위에 놓여 있는데, A가 B 위에 뜬 상태로 정지해 있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떠 있대. 그러니까 자석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아래쪽하고 이 A의 아래쪽과 B의 위쪽은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있겠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얘도 1kg짜리고 얘도 1kg짜리야. 그치? 둘 다 1kg짜리인데 먼저 A부터 생각하면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1kg이고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10N이라는 힘으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겠지. 근데 얘가 이 위에 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B의 자기력이 A를 위쪽 방향으로 똑같이 10N이라는 힘으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력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치? 자, 다른 말로
B가 지금 A를 10N의 힘으로 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A를 10N으로 밀면 A도 B를 얼마로 밀어? 10N으로 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B가 받는 힘이 되기 때문에 B는 A로부터 아래쪽으로 10N을 받고 있는 거고, 또 B라는 애는 사실 지구가 또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10N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저울 밑바닥은 힘을 얼마나 받나 봤더니 A가 B를 미는 힘 10N에다가 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10N까지 합해서 이 저울에는 20N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A부터 저울의 눈금은 그래서 당연히 20N이라는 눈금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냐 이랬는데, 자, 이거 선생님 말풀이로 해야 된다고 했지. 중력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지금 A에 작용하는 거니까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 됩니다. 반면에 자기력은 누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그렇지. B라는 자석이 A한테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는 주어 목적어만 서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한테 간 힘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지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B가 A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B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크기가 힘의 평형을 이루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입니다.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였어? 10N이지.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A도 B를 밀고 있고 10N으로, 그 다음에 지구도 B를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닥이 받게 되는 총 힘은 20N이고, 그럼 수직항력이라는 건 바닥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바닥이 총 20N의 힘을 받으니까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도 20N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자체가 벌써 평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 A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질량이 10kg짜리 물체 A와 질량이 20kg짜리 물체 B를 늘어나지 않는 줄로 연결하고 철수와 영희가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걸 나타냈는데, 이때 철수와 영희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20N, 50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20N, 50N이니까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전체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 물체 전체에는 30N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럼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지. A는 M분의 F인데 지금 둘의 질량이 10kg하고 20kg, 30kg분의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30N.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고 그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자, 지금 영희가 B를 50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이 장력 T라는 힘도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방정식 세우면 50-T는 20kg짜리를 가속도가 1이 생기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럼 이 장력은 얼마가 되니? 장력은 30N이 되겠지. 그러면 이 장력이라는 이 힘의 크기는 B를 당기는 힘도 되지만 A를 당기는 힘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둘 다 30N, 30N씩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20N이냐 이랬는데, B는 지금 50N하고 30N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알짜 힘의 크기는 당연히 20N이 될 겁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A하고 B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힘의 크기. 줄에 걸리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장력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장력 우리 30N으로 구해놨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 철수가 A를 당기는 힘과 철수가 A를 당기는 힘은 20N입니다. 그치? 20N.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 줄이 A를 당기는 힘은 무조건 30N. 이건 30N. 그럼 평형을 이룰 수가 없지. 그치?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중 작용 반작용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수평면 도로 위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 중력은 지구가 누구야? 자동차한테. 수직항력은 바닥이 자동차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될 수가 없지. 작용 반작용은 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틀린 얘기. 그 다음 책 사이에 물체를 끌어도 물체가 정지하고 있대. 그럼 물체를 끄는 힘을 작용이라고 본다면 반작용은 뭐가 돼야 돼? 물체가 나를 끄는 힘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정지 마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틀린 거지. 정지 마찰력은 바닥이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갈 때 발이 지면을 미는 힘이 있으면 지면이 발을 미는 힘은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두 자석을 갖다 댔을 때 N극이 S극을 당긴다면 S극도 N극을 당기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답은 디귿하고 리을. 20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냈고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바로 갈게. 가속도 A는 M분의 F니까 두 물체 질량의 합 5kg분에 작용하는 힘 10. 그럼 가속도는 2m/s 제곱. 그럼 봐봐. A라는 애는 바깥에서 10N을 받고 있고 그럼 당연히 A가 B를 밀 거고 그럼 작용 반작용에서 B도 A를 밀 거야. 그러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요 힘만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요 힘을 F라고 보면 F는 MA야. 근데 질량이 3kg이고 가속도는 2가 되는 거니까 6N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럼 거꾸로 B도 A를 6N이라는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겠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6N입니다. 6N.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6N이냐 그랬는데 B한테는 어쨌든 요거밖에 안 작용해. 합력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알짜힘이 6N입니다. 또 맞는 설명. 그 다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A가 됐건 B가 됐건 둘 다 2m/s 제곱. 그래서 다 맞는 설명 5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1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짜리, 2M짜리, 4M짜리 물체 ABC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밀고 있는데 이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18N이라고 한다면 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얘가 얘를 미는 힘의 크기가 18N이래. 그렇다면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거를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가속도의 크기는 전부 다 일정합니다. A도 B도 C도 다 똑같다라는 거 생각하고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돼. 자, 요 힘의 크기를 그냥 F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 이 F를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C가 B를 미는 힘을 F라고 한다면 B가 C를 미는 힘도 얼마야? 당연히 F가 되겠지. 그럼 C한테 작용하는 힘은 F밖에 없지. 그러니까 F는 뭐가 된다? 4M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합력을 보면 18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스몰 f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18- 스몰 f가 질량 2m짜리지 2ma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렇다면 두 개씩을 더하면 f는 없어질 거고 18은 얼마가 됩니까? 6ma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얼마? 3은 ma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이거를 여기다 그냥 대입시켜. ma가 3이잖아. 그럼 두 개 4하고 3하고 곱하게 되면 f의 크기는 12N이 나오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3m짜리, m짜리, 2m짜리인 물체 ABC가 줄 PQ와 도로에 연결돼서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냈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G로 하자. 자, 그럼 일단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3mg를 받고 있을 거고 그럼 이 실에 걸리는 힘도 당연히 얼마? 3mg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다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 힘이 전부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EMG라는 중력을 받을 거고, 그럼 요 Q의 크기도 당연히 얼마? EMG가 될 겁니다. 왜냐면 실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자, 근데 이 P 같은 경우에는 B도 잡아당기는 힘이 될 수 있지만 C도 마찬가지로 같이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 3M짜리의 질량이라는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물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냐 그랬는데 A나 B나 C나 다 0입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이라는 거는 3mg가 되겠지. Q가 B를 당기는 힘은 2mg입니다. Q가 B를 당기는 힘이라는 거는 Q에 작용하는 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힘이니까 평형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Q가 C를 당기는 힘은 좀 아까 같지만 EMG가 돼야 되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기억만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3번. 천장에 용수철을 매달고 고정도로를 연결을 한 뒤에 두 물체를 줄에 연결했고 이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얼마냐.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십시오. 이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2kg짜리니까 아래쪽으로 20N, 이거 6kg짜리니까 아래쪽으로 60N, 그럼 둘 다 20, 60 더하면 80이니까 용수철 저울에도 80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여러분들 물체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용수철 저울에는 그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지금 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20N이고 얘는 아래쪽 60N. 그럼 전체적으로는 40N의 R자 힘이 작용할 거고, 그게 질량 2kg하고 6kg 더하게 되면 얼마야? 8kg짜리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고, 그럼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위로 작용하는 장력, 요 실에 걸리는 장력도 위로 작용하는 장력. 요 둘의 장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뭐 B를 가지고 계산을 하던 A를 가지고 계산을 하던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같은 T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얘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요 T가 20보다 더 크겠지. 그럼 T에서 20을 뺀 게 요 B한테 작용한 R자 힘이 됩니다. 그러면 질량 2에다가 가속도 5 곱하게 되면 장력이 얼마가 나오니? 30N이라는 장력이 나와. 그럼 얘 30N, 얘 30N. 다른 말로 실이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30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게 되는 눈금의 크기는 60N이라는 힘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 그림은 책상 위에 책이 놓여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럼 먼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구가 책, 책이 지구,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책이 책상을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으면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있을 텐데, 이건 뭐야? 서로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지. 책이 책상, 책상이 책. 그러니까 이거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정지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합력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의 4번 정답.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이고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뭐 이건 기본이 되는 거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무슨 법칙? 관성 법칙. 그치?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은 물체에서 작용하는 뭐가 클수록 가속도가 커진다? 가속도랑 비례관계가 있는 건 힘이지, 힘.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뭐가 작은 물체에서 가속도가 더 크다. 작을수록 커지니까 반비례지? 이거는 질량이 되겠지. 그래서 관성, 힘, 질량이니까 1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